고요한 새벽,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옵니다. 수십 년간 그랬듯 몸은 익숙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현관을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 평생을 달려와 마침내 손에 쥔 달콤한 단어. 통장에는 15억이라는 땀과 시간의 결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숫자라면 남은 인생은 평온하고 여유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에 앉은 아내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벌레같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라도 좀 찾아봐요. 이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평생을 바친 일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은퇴 후의 삶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응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5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조차 절반 이상이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자유로운 은퇴 생활,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덫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15억이라는 거금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5가지 현실적인 위기와 그 지혜로운 극복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 사라진 이름표. 정체성의 상실 30년 넘게 김 부장, 이 과장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익숙한 길,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서류, 동료들과의 치열했던 회의.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아침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해방감에 취해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극심한 정체성 혼란, 즉 은퇴 쇼크를 겪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한 남성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높은 우울감을 느끼며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부장님,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부장님께서 맡아주시죠. 나를 필요로 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진 아침, 존재의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67세 최영진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TV를 봐도 하루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예전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마치 출근한 것처럼 시간을 보내요. 가족들은 늙어서 주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고 방황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하루 종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아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직함이 아닌 나 자신만의 새로운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한 은퇴자는 귀농 교육을 받고 주말 농장을 가꾸는 도시 농부가 되었고 평소 관심 있던 역사 공부를 시작해 지역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문화해설사로 제2의 삶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분은 자신의 30년 경영 노하우를 젊은 창업가들에게 전수하는 사회적 기업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를 멘토님이라 부르며 조언을 구할 때 그간의 우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준비가 은퇴 직후가 아닌 최소 3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천천히 자신과 대화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기, 가장 가깝고도 먼 당신, 부부관계의 붕괴에 이제 은퇴했으니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로맨틱한 노후를 보내야지. 많은 남편들이 이런 꿈을 꾸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이내에 부부 갈등을 겪는 비율이 무려 82%에 달하며 이는 황혼 이혼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3세 박영호님의 고백입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매일 아침을 함께하고 같이 산책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30년 동안 아내는 자신만의 생활 패턴과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침 요가 모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 그 견고한 일상에 갑자기 남편이라는 변수가 끼어든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표현이었던 오늘은 뭐 할 거야? 어디가? 몇 시에 들어와? 라는 질문이 아내에게는 감시와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아내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은퇴한 거지 내 인생에서까지 은퇴한 건 아니에요. 제발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갑자기 늘어난 시간입니다. 하루 몇 시간 보던 부부가 갑자기 24시간을부터 지내게 되면서 서로 몰랐던 모습 혹은 애써 외면했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내의 영역 침범입니다. 30년간 아내가 주도해온 집안일에 남편이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셋째, 서로 다른 기대치입니다. 남편은 함께하는 낭만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아내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독립적인 노후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리적, 심리적 독립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에 남편만의 작은 서재, 아내만의 취미 공간을 마련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의 일정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각자의 사회생활과 취미를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공통의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악기나 운동, 혹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추억과 대화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박영호 님 부부 역시 오랜 대화 끝에 현명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멘토링 활동을 하고 월요일과 수요일은 아내가 자유롭게 자기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꼭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약속했죠. 지금은 은퇴 전보다 오히려 더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재정적 함정 15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자산 15억을 가진 사람의 76%가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67세 김정우 님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15억을 받았을 때 이 돈이면 월 300만 원씩 써도 평생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3억이 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큰아들 결혼식에 1억, 작은 딸 전세 보증금 지원에 2억, 양가 부모님 요양원 비용과 아내의 무릎 수술비까지.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명품 가방, 피부관리, 골프, 친구들과의 고급 레스토랑 모임 등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복병,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10년 전 3,000원이던 김밥이 지금은 5,000원입니다. 지금의 15억이 10년, 2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재정적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계부 작성을 통해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다운사이징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평수를 줄이고 차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 3일 중소기업 자문이나 지역 사회활동을 통해 월 100만 원이라도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비상금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간의 정기적인 재정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함께 보며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은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위기,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건강의 덫, 건강만 하면 돈은 또 벌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건강 문제는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최병철님은 은퇴 한 달 만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억의 은퇴 자금이 있었지만 2년간의 투병 생활로 3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암치료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간병하던 아내마저 건강이 나빠져 매달 350만 원의 간병인 비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진료비는 520만 원에 달하며 중증질환이 발병하거나 치매라도 오게 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조기 예방입니다. 은퇴하자마자 종합검진을 받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월 50만 원의 PT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아프면 수천만 원이 드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셋째, 보험 포트폴리오 재정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가입은 어려워집니다. 은퇴 전에 실손, 간병, 치매 보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유료비 전용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상금과 마찬가지로 유료비만을 위한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은 그 어떤 명약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위기, 세상에 홀로 남겨지다. 고립의 덫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던 66세 정민우님의 휴대폰은 이제 종일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난주 통화 기록을 보니 일주일간 단 3통, 그것도 전부 스팸 전화더군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2%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며 이 중 68%가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자주 만날 줄 알았던 친구들은 손주를 보거나 지방으로 내려가 바쁘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직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희미해집니다. 정민우님의 하루는 TV 채널을 돌리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상으로 채워집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으로 그를 끌어당깁니다. 이 깊은 고립에 더뎌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자 강사로 활동하며 선생님 덕분에 삶이 즐거워졌다는 말을 들을 때 그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은퇴자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됩니다.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넷째, 평생 교육을 활용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여는 노력을 통해 가족이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행복한 노후를 위한 4개의 기둥. 지금까지 우리는 15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은퇴 후의 5가지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건강, 관계, 목적, 재정이라는 4개의 기둥을 균형 있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재정과 관계마저 흔들립니다. 관계와 목적이라는 기둥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동력을 잃게 됩니다. 재정이라는 기둥이 부실하면 다른 모든 기둥을 세울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우리의 노후를 지탱합니다. 이야기 초반 아내에게 벌레 취급을 받던 박영훈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멘토라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고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으며 수영을 시작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은 안정적인 재정 계획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제2의 인생, 그 설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불안한 덫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한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옵니다. 수십 년간 그랬듯 몸은 익숙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현관을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 평생을 달려와 마침내 손에 쥔 달콤한 단어. 통장에는 15억이라는 땀과 시간의 결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숫자라면 남은 인생은 평온하고 여유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에 앉은 아내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벌레같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라도 좀 찾아봐요. 이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평생을 바친 일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은퇴 후의 삶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응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5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조차
절반 이상이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자유로운 은퇴 생활,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덫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15억이라는 거금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5가지 현실적인 위기와 그 지혜로운 극복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 사라진 이름표. 정체성의 상실 30년 넘게 김 부장, 이 과장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익숙한 길,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서류, 동료들과의 치열했던 회의.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아침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해방감에 취해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극심한 정체성 혼란, 즉 은퇴 쇼크를 겪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한 남성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높은 우울감을 느끼며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부장님,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부장님께서 맡아주시죠. 나를 필요로 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진 아침, 존재의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67세 최영진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TV를 봐도 하루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예전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마치 출근한 것처럼 시간을 보내요. 가족들은 늙어서 주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고 방황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하루 종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아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직함이 아닌 나 자신만의 새로운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한 은퇴자는 귀농 교육을 받고 주말 농장을 가꾸는 도시 농부가 되었고 평소 관심 있던 역사 공부를 시작해 지역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문화해설사로 제2의 삶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분은 자신의 30년 경영 노하우를 젊은 창업가들에게 전수하는 사회적 기업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를 멘토님이라 부르며 조언을 구할 때 그간의 우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준비가 은퇴 직후가 아닌 최소 3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천천히 자신과 대화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기, 가장 가깝고도 먼 당신, 부부관계의 붕괴에 이제 은퇴했으니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로맨틱한 노후를 보내야지. 많은 남편들이 이런 꿈을 꾸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이내에 부부 갈등을 겪는 비율이 무려 82%에 달하며 이는 황혼 이혼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3세 박영호님의 고백입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매일 아침을 함께하고 같이 산책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30년 동안 아내는 자신만의 생활 패턴과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침 요가 모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 그 견고한 일상에
갑자기 남편이라는 변수가 끼어든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표현이었던 오늘은 뭐 할 거야? 어디가? 몇 시에 들어와? 라는 질문이 아내에게는 감시와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아내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은퇴한 거지 내 인생에서까지 은퇴한 건 아니에요. 제발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갑자기 늘어난 시간입니다. 하루 몇 시간 보던 부부가 갑자기 24시간을 지내게 되면서 서로 몰랐던 모습 혹은 애써 외면했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내의 영역 침범입니다. 30년간 아내가 주도해온 집안일에 남편이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셋째, 서로 다른 기대치입니다. 남편은 함께하는 낭만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아내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독립적인 노후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리적, 심리적 독립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에 남편만의 작은 서재, 아내만의 취미 공간을 마련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의 일정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각자의 사회생활과 취미를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공통의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악기나 운동, 혹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추억과 대화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박영온 임부부 역시 오랜 대화 끝에 현명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멘토링 활동을 하고 월요일과 수요일은 아내가 자유롭게 자기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꼭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약속했죠. 지금은 은퇴 전보다 오히려 더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재정적 함정 15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자산 15억을 가진 사람의 76%가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67세 김정우 님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15억을 받았을 때 이 돈이면 월 300만 원씩 써도 평생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3억이 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큰아들 결혼식에 1억, 작은 딸 전세 보증금 지원에 2억, 양가 부모님 요양원 비용과 아내의 무릎 수술비까지.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명품 가방, 피부관리, 골프, 친구들과의 고급 레스토랑 모임 등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복병,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10년 전 3,000원이던 김밥이 지금은 5,000원입니다. 지금의 15억이 10년, 2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재정적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계부 작성을 통해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다운사이징을 실천해야 합니다. 집 평수를 줄이고 차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 3일 중소기업 자문이나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월 100만 원이라도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비상금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정기적인 재정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함께 보며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은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위기,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건강의 덫, 건강만 하면 돈은 또 벌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건강 문제는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최병철님은 은퇴 한 달 만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억의 은퇴 자금이 있었지만 2년간의 투병 생활로 3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암치료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간병하던 아내마저 건강이 나빠져 매달 350만 원의 간병인 비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진료비는 520만 원에 달하며 중증질환이 발병하거나 치매라도 오게 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조기 예방입니다. 은퇴하자마자 종합검진을 받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월 50만 원의 PT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아프면 수천만 원이 드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셋째, 보험 포트폴리오 재정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가입은 어려워집니다. 은퇴 전에 실손, 간병, 치매 보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유료비 전용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상금과 마찬가지로 유료비만을 위한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은 그 어떤 명약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위기, 세상에 홀로 남겨지다. 고립의 덫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던 66세 정민우님의 휴대폰은 이제 종일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난주 통화 기록을 보니 일주일간 단 3통, 그것도 전부 스팸 전화더군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2%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며 이 중 68%가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자주 만날 줄 알았던 친구들은 손주를 보거나 지방으로 내려가 바쁘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직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희미해집니다. 정민우님의 하루는 TV 채널을 돌리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상으로 채워집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으로 그를 끌어당깁니다. 이 깊은 고립의 덫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자 강사로 활동하며 선생님 덕분에 삶이 즐거워졌다는 말을 들을 때 그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은퇴자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됩니다.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넷째, 평생 교육을 활용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여는 노력을 통해 가족이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행복한 노후를 위한 4개의 기둥. 지금까지 우리는 15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은퇴 후의 5가지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건강, 관계, 목적, 재정이라는 4개의 기둥을 균형 있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재정과 관계마저 흔들립니다. 관계와 목적이라는 기둥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동력을 잃게 됩니다. 재정이라는 기둥이 부실하면 다른 모든 기둥을 세울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우리의 노후를 지탱합니다. 이야기 초반 아내에게 벌레 취급을 받던 박영호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멘토라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고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으며 수영을 시작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은 안정적인 재정 계획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제2의 인생, 그 설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불안한 덫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한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옵니다. 수십 년간 그랬듯 몸은 익숙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현관을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 평생을 달려와 마침내 손에 쥔 달콤한 단어. 통장에는 15억이라는 땀과 시간의 결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숫자라면 남은 인생은 평온하고 여유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에 앉은 아내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벌레같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라도 좀 찾아봐요. 이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평생을 바친 일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은퇴 후의 삶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응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5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조차 절반 이상이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자유로운 은퇴 생활,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덫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15억이라는 거금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5가지 현실적인 위기와 그 지혜로운 극복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 사라진 이름표. 정체성의 상실 30년 넘게 김 부장, 이 과장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익숙한 길,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서류, 동료들과의 치열했던 회의.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아침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해방감에 취해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극심한 정체성 혼란, 즉 은퇴 쇼크를 겪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한 남성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높은 우울감을 느끼며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부장님,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부장님께서 맡아주시죠. 나를 필요로 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진 아침, 존재의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67세 최영진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TV를 봐도 하루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예전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마치 출근한 것처럼 시간을 보내요. 가족들은 늙어서 주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고 방황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하루 종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아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직함이 아닌 나 자신만의 새로운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한 은퇴자는 귀농 교육을 받고 주말 농장을 가꾸는 도시 농부가 되었고 평소 관심 있던 역사 공부를 시작해 지역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문화해설사로 제2의 삶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한 분은 자신의 30년 경영 노하우를 젊은 창업가들에게 전수하는 사회적 기업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저를 멘토님이라 부르며 조언을 구할 때 그간의 우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준비가 은퇴 직후가 아닌 최소 3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천천히 자신과 대화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기, 가장 가깝고도 먼 당신, 부부관계의 붕괴에 이제 은퇴했으니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로맨틱한 노후를 보내야지. 많은 남편들이 이런 꿈을 꾸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이내에 부부 갈등을 겪는 비율이 무려 82%에 달하며 이는 황혼 이혼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3세 박영호님의 고백입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매일 아침을 함께하고 같이 산책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30년 동안 아내는 자신만의 생활 패턴과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침 요가 모임,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 그 견고한 일상에 갑자기 남편이라는 변수가 끼어든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관심의 표현이었던 오늘은 뭐 할 거야? 어디가? 몇 시에 들어와? 라는 질문이 아내에게는 감시와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아내는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은퇴한 거지 내 인생에서까지 은퇴한 건 아니에요. 제발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갑자기 늘어난 시간입니다. 하루 몇 시간 보던 부부가 갑자기 24시간을부터 지내게 되면서 서로 몰랐던 모습 혹은 애써 외면했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내의 영역 침범입니다. 30년간 아내가 주도해온 집안일에 남편이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셋째, 서로 다른 기대치입니다. 남편은 함께하는 낭만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아내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독립적인 노후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리적, 심리적 독립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에 남편만의 작은 서재, 아내만의 취미 공간을 마련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의 일정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각자의 사회생활과 취미를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공통의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배울 수 있는 악기나 운동, 혹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추억과 대화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박영호 님 부부 역시 오랜 대화 끝에 현명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제가 멘토링 활동을 하고 월요일과 수요일은 아내가 자유롭게 자기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꼭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약속했죠. 지금은 은퇴 전보다 오히려 더 돈독한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재정적 함정 15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자산 15억을 가진 사람의 76%가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67세 김정우 님의 사례를 통해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15억을 받았을 때 이 돈이면 월 300만 원씩 써도 평생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3억이 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문제였습니다. 큰아들 결혼식에 1억, 작은딸 전세 보증금 지원에 2억, 양가 부모님 요양원 비용과 아내의 무릎 수술비까지.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간 몸에 밴 소비 습관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명품 가방, 피부관리, 골프, 친구들과의 고급 레스토랑 모임 등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복병,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10년 전 3,000원이던 김밥이 지금은 5,000원입니다. 지금의 15억이 10년, 2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재정적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계부 작성을 통해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다운사이징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평수를 줄이고 차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 3일 중소기업 자문이나 지역 사회활동을 통해 월 100만 원이라도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비상금을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는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정기적인 재정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계부를 함께 보며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은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위기,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건강의 덫, 건강만 하면 돈은 또 벌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건강 문제는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최병철님은 은퇴 한 달 만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억의 은퇴 자금이 있었지만 2년간의 투병 생활로 3억이 넘는 돈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암치료제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간병하던 아내마저 건강이 나빠져 매달 350만 원의 간병인 비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진료비는 520만 원에 달하며 중증질환이 발병하거나 치매라도 오게 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조기 예방입니다. 은퇴하자마자 종합검진을 받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월 50만 원의 PT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아프면 수천만 원이 드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셋째, 보험 포트폴리오 재정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고 가입은 어려워집니다. 은퇴 전에 실손, 간병, 치매 보험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의료비 전용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상금과 마찬가지로 의료비만을 위한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금주, 금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은 그 어떤 명약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위기, 세상에 홀로 남겨지다. 고립의 덫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던 66세 정민우님의 휴대폰은 이제 종일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난주 통화 기록을 보니 일주일간 단 3통, 그것도 전부 스팸 전화더군요.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82%가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하며 이 중 68%가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자주 만날 줄 알았던 친구들은 손주를 보거나 지방으로 내려가 바쁘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는 직함이 사라짐과 동시에 희미해집니다. 정민우님의 하루는 TV 채널을 돌리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지하철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일상으로 채워집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으로 그를 끌어당깁니다. 이 깊은 고립의 덫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자 강사로 활동하며 선생님 덕분에 삶이 즐거워졌다는 말을 들을 때 그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은퇴자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됩니다.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넷째, 평생 교육을 활용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마음을 여는 노력을 통해 가족이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행복한 노후를 위한 4개의 기둥. 지금까지 우리는 15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은퇴 후의 5가지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건강, 관계, 목적, 재정이라는 4개의 기둥을 균형 있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기둥이 무너지면 재정과 관계마저 흔들립니다. 관계와 목적이라는 기둥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동력을 잃게 됩니다. 재정이라는 기둥이 부실하면 다른 모든 기둥을 세울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우리의 노후를 지탱합니다. 이야기 초반 아내에게 벌레 취급을 받던 박영호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멘토라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고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으며
수영을 시작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은 안정적인 재정 계획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제2의 인생, 그 설레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불안한 덫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한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새벽,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옵니다. 수십 년간 그랬듯 몸은 익숙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현관을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 평생을 달려와 마침내 손에 쥔 달콤한 단어. 통장에는 15억이라는 땀과 시간의 결실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숫자라면 남은 인생은 평온하고 여유로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에 앉은 아내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벌레같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라도 좀 찾아봐요. 이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평생을 바친 일 말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은퇴 후의 삶이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고 응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5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조차 절반 이상이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자유로운 은퇴 생활,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덫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15억이라는 거금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5가지 현실적인 위기와 그 지혜로운 극복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 사라진 이름표. 정체성의 상실 30년 넘게 김 부장, 이 과장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익숙한 길, 처리해야 할 수많은 서류, 동료들과의 치열했던 회의.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아침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해방감에 취해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극심한 정체성 혼란, 즉 은퇴 쇼크를 겪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한 남성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훨씬 높은 우울감을 느끼며 특히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부장님,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부장님께서 맡아주시죠. 나를 필요로 하던 목소리들이 사라진 아침, 존재의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67세 최영진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TV를 봐도 하루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예전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신문을 보며 마치 출근한 것처럼 시간을 보내요. 가족들은 늙어서 주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잃고 방황하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하루 종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아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 직함